이전 영상이 삭제되어 이렇게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lyK입니다. 메이저 조종사의 장점과 단점을 한 영상에 같이 담아봤습니다. 장점이 더 궁금하실 테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첨부한 영상을 지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신입은 세후 8천만원, 대형기 전환 첫 해에는 세후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거하면 대한민국 4% 안에 들며 자영업자까지 모두 합치면 10% 내외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LCC 회사와 비교했을 시 2019년 매달 소형기 기준으로 비슷하게 받지만 세전은 2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세전 차이는 퇴직금 정산함에 있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봉이 높음에 따라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2억에서 2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입사 3개월 혹은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연봉만큼만 대출이 되지만 은행에서 특별히 집단 대출을 통해 연봉의 2배까지 특별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래하시는 분들 모두 마이너스 통장으로 2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3.2% 내외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진출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으로 허용된 금액에 적용되는 금리는 중소기업 사장한테나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조종사로 입사하기까지 많은 비용을 빌렸거나 고금리로 빌리신 분들에게는 대환이 가능하며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목돈이 되는 셈이지요. 세 번째로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자주 쉬어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점심시간대나 해피아워를 통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외식을 하러 가면 특정 시간에 할인을 해주죠. 하지만 보통 직장인들은 여유있게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종사 분들과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혜 아닌 특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헬스장을 가도 시간 몰리는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백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깔끔하게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저는 모든 조종사 분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메이저 항공사 조종사는 좀 더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들으면 모두가 아는 회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이다 보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연역이 있는 항공사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저비용 항공사 조종사 분들도 인정하기는 합니다. 저는 오히려 성격이 빠른 LCC 무기장이 부러운데 말이죠. 다섯 번째로 술문화 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분들은 편제에 의해서 스케줄이 정해지고 회사가 클수록 처음 뵙는 기장님들과 비행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술을 권하는 회사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체 검사도 중요한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조심하기도 합니다. 가끔 안전회의를 명분으로 조종사들이 회식을 하기도 하지만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맥주 한두 잔 하는 문화입니다. 이곳 또한 자율 참석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비 지원에 따른 라운지 카드 발급입니다. 대중교통으로 공항에 출근할 수 없는 시간대에 회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데 이때 회사가 지정해준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라운지 카드도 같이 발급이 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모범 택시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덕분에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비행했던 미국 생활에 대한 보상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LCC의 진에어를 제외하고 대형기가 없으니 비교하면 확실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투어도 하거니와 다양한 음식도 체험할 수 있어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유럽 땅을 밟아보지 못한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었고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종사인 줄 모르고 대화를 들으면 굉장히 부자인 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모두 해외와 관련 있는 내용이 대다수이니까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규칙적으로 무엇을 하기 힘듭니다. 1년에 118일을 쉬지만 규칙적으로 특정 요일이 쉬지 않습니다. 몰아서 쉴 때도 있고 하루만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활동이나 학원 같은 데를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장님들께서 하기 나름이라고 하시지만 결석으로 인한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봐도 절반 정도는 참석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런 경조사에 참여가 어려운 점입니다. 대형기 기준으로 해외에 자주 있다 보니 갑작스러운 연락에 참여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중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어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손님처럼 탑승해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대형기에 많이 속하는 얘기인데 시차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을 오가다 보면 시차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동남아에서 밤새서 한국으로 오는 스케줄도 있고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장님들께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물어보는데 정해진 답이 없고 졸리면 잘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한국 시차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최적의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국 시차에 맞춰서 생활해 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에도 시계가 있을 텐데 신체 리듬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검사인데요. 조종사들은 매년 신체 검사를 받는데 메이저 항공사들은 자체 의료원이 있어 회사에서 수행을 합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쉬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매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님들이나 동기들을 보면 신체 검사를 앞두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식단에 신경을 쓰고 음주를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샐러드와 생선을 섭취하라고 노력을 하며 금주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생각보다 많이 건조합니다. 일상에서의 습도가 25%라면 비행기에서는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내에서 물수건이나 물을 쏟거나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빨리 마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0시간 이상 비행해서 저 또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서 꼭 미스터나 마스크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사용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6번째 또한 대형기 기준으로 잠에 대한 압박감이 되겠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시차가 없는 와중에 근무를 위해 교대 이후에 숙면을 해야 하는데 잠을 청하지 못하면 교대 뒤에 근무하는 데 있어 피곤해집니다. 소형기처럼 짧은 구간을 운항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유럽이나 미국처럼 장거리는 확실히 잠을 잘 자고 안 자고의 차이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장님께서도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이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만의 사무실, 즉 책상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종실 내부, 즉 칵핏이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공동 사무실이라 개인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저에게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짐을 싸고 다녀야 하는 게
프리랜서의 숙명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장단점이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파이키였습니다.